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킹당해 미사일 설계도와 군사 시뮬레이션 등 대규모 국가기밀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 CNN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플레이밍 차이나라는 이름의 해커 집단이 중국 텐진에 위치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의 양은 무려 10페타바이트에 달합니다. 이는 1000테라바이트인 1페타바이트의 10배로 일반적인 고사양 노트북 1만 대 분량의 저장 용량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해커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샘플 데이터에는 중국어로 비밀이라 적힌 문서를 포함해 미사일과 폭탄 등 최첨단 무기 체계의 설계도와 렌더링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의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과 제-20 스텔스 전투기 개발 관련 자료 등 핵심 군사기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 항공공업집단과 국방과학기술대학교 등 중국 내 주요 군사연구기관의 항공우주, 핵융합, 생물정보학 관련 데이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의 실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센티넬1의 전문가는 공개된 샘플들이 전형적인 슈퍼컴퓨팅 센터의 작업 결과물과 일치하며 센터가 보유한 고객군의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은 정교한 기술보다는 보안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 사설망인 VPN의 취약점을 통해 내부망에 진입한 뒤 자동화 프로그램인 본넷을 활용해 데이터를 여러 서버로 분산시켜 조금씩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6개월 동안 시스템에 머물며 대규모 데이터를 탈취했지만 중국 측 보안 시스템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커들은 탈취한 데이터의 일부 미리 보기를 수천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데이터셋은 암호화폐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경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상 국가정보기관 수준에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국가 핵심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천여 개 기관이 단일 인프라를 공유하는 중앙집중형 구조가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전체 국가 기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자원 재생 능력을 넘어서는 생태 초과 상태에 이미 깊숙이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의 코리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를 통해 지난 200여 년간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 훼손 없이 인류가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약 25억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기 전인 1950년대 중반의 인구 규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3억 명에 달하며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이미 3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을 통해 자연적 한계를 눈가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20세기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지구가 자원을 재생하는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을 채굴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브래드쇼 교수는 이를 두고 지구의 생태적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자원 재생의 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인류가 부정적 인구학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증가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구조였으나 이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전 세계 성장률은 둔화하고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인구는 2070년대 초반 120억 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인구 25억 명과 비교해 무려 5배에 달하는 격차입니다. 이러한 인구 초과 현상은 물 부족 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 안보 위협 등 전 지구적 재난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유엔은 전 세계가 심각한 물 부족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가 간, 계층 간 불평등 또한 자원 부족과 기후 리스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가 즉각적인 인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는 수십 년 내에 수십억 명의 인류가 불안정한 삶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토지, 식량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새로운 무기 체계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 주도로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현대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들을 대거 점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 가형에 산포 전투부, 즉 집속탄두를 장착해 그 위력을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하는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살포되는 집속탄은 무차별적인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 불리며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현대전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킬 무기들도 함께 시험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 통신망과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EMP 무기는 물론 전도가 높은 탄소 섬유를 살포해 전력망을 파괴하는 정전폭탄, 탄소 섬유 모의탄 시험도 병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의 첨단 전력을 무력화하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비대칭전 양상을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저렴한 재료를 활용한 가성비 높은 엔진 시험까지 진행한 것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전쟁 지속력을 높이려는 실전 준비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외적인 메시지 역시 선명합니다. 중동 분쟁에 시선이 쏠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단순한 핵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여 만에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은 연일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을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관련 보도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의 측면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비대칭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며 실전화 단계에 들어선 북한의 행보는 우리 안보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포화 속에 봉쇄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동산 LNG 운반선들이 바닷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각국의 에너지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상 상황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자축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파키스탄과 스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태양의 시대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이 햇빛과 바람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보루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비싼 LNG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에너지 취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NG 수입량이 평소의 4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옥상 태양광에 있었습니다. 비싼 전기요금을 견디다 못한 중산층과 기업들이 저렴해진 중국산 패널을 앞다퉈 설치하면서 현재 파키스탄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국가 전체 전력망 설비 용량에 육박하는 40기가와트까지 성장했습니다. 외신들은 태양광 혁명이 파키스탄을 호르무즈 위기에서 구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과도한 재생에너지 의존으로 정전 사태를 겪으며 국제적인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웃나라인 독일과 프랑스가 메가와트 시당 100유로가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을 때 스페인은 단돈 14유로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탄탄한 구조 덕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남아시아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빈그룹은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 LNG 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재생에너지와 ESS 결합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필리핀은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들에게 태양광 설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3년 안에 1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가져온 에너지 대란, 전 세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